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일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릴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김경민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크라운 모양 혹은 솔라 코로나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 1930년도에 처음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자현미경 사진 모형도, 이거는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사스 릴레이티드 코로나 바이러스 2에 대한 모형도입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라고, 이 모양은 많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설명하기 전에 일반적인 바이러스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 리버스 트랜스크립션 하는 바이러스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DNA 바이러스 중에서는 싱글 스트랜드드 DNA, 더블 스트랜드 DNA 바이러스. 그래서 더블 스트랜드 DNA 바이러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헤르페스 같은 것들을 야기하는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자현미경 사진이나 모형을 보시면 아주 작은 바이러스부터 사이즈가 크고 모양도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특징적인 건 이런 모양들이 정20면체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헤르페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 이 허피스 바이러스는 정20면체 구조지만 엔벨럽, 외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피드 바이레이어에.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RNA 바이러스는 어떤가? RNA 바이러스는 파지티브 센스 혹은 플러스 스트랜드 RNA 바이러스, 마이너스 스트랜드, 네거티브 센스 RNA 바이러스, 그 다음에 더블 스트랜드 RNA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파지티브 센스 RNA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증식 단계가 다 바이러스마다, DNA마다, RNA마다,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더블 스트랜드, 리버스 트랜스크립션 하는 바이러스들마다 다 증식 과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파지티브 센스, 싱글 스트랜디드 파지티브 센스 RNA 바이러스다. 이걸 보시고 RNA 바이러스 모양을 보시겠습니다. RNA 바이러스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지티브 센스, 네거티브 센스, 더블 스트랜디드 다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는 이 엔테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파지티브 센스 바이러스고, 레오 바이러스는 더블 스트랜드고, 이 광견병 일으키는 바이러스인 이 바이러스는 총알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각기 다르고 크기도 각기 다른데, 지금 보시면 파지티브 센스 RNA 바이러스의 대다수는 이렇게 정20면체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바이러스도 정20면체 구조입니다. 네거티브 센스 RNA 바이러스는 좀 다른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헬리칼 뉴클레어 캡시드 구조를 한다. 그래서 헬리칼 캡시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플러스 스트랜드 RNA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알려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몇 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사스가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휴먼 코로나 바이러스, 일반 감기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닭이나 조류에 감염시키는 바이러스, 돼지에 감염시키는 바이러스, 소에 감염시키는 바이러스, 마우스에 감염시키는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수의과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바이러스였지만 사람에게서는 중요하지 않은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고 2012년에 머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2019년, 2020년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팬데믹이 생긴 바이러스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다양한 바이러스가 생기냐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통으로 잠깐 보여드리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까지 4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함으로써 사스, 메르스, 메르스라고 부르는 머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헤파타이티스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거를 왜 제가 넣었냐면은 이게 지금 기본 바이러스로서 실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데이터도 이거에 대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하는 바이러스가 사스, 메르스,
MHV이고 지금 유행하고 있는 사스2도 여기에 속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사스2로 명명한 이유는 계통학적인 분석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랑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사스2로 명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뭐냐면 박쥐에서 유래된 바이러스들을 봤더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랑 굉장히 유사한 것이 많았고 특히 이 박쥐 유래 바이러스 중에서 사스가 유래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스, 메르스, 지금 유행하는 사스2도 모두 박쥐 유래 바이러스입니다. 자,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의 형태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이 솔라 코로나 모양 혹은 크라운 모양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명명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는 동그란 모양이지만 때때로 좀 형태가 좀 찌그러진 모양, 다양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레어머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이즈는 80에서 160 정도로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좀 전에 제가 사이즈가 작은 엔테로바이러스 말씀드렸는데 30나노미터 이하입니다. 그렇다면 160, 80, 100, 보통 100 정도, 100에서 160 정도인데 이 바이러스는 엄청 큰 사이즈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헬리칼 뉴클레어 캡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많은 파지티브 센스 RNA 바이러스는 정20면체 구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파지티브 센스 RNA 바이러스임에도 불구하고 헬리칼 뉴클레어 캡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헬리칼 뉴클레어 캡시드를 지금 모형도에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리칼 뉴클레어 캡시드의 특징은 RNA만으로 이걸 이룰 수 없고 단백질만으로도 구조를 이룰 수 없고 RNA와 N 프로테인, 뉴클레어 캡시드 단백질로 같이 헬리칼 뉴클레어 캡시드를 이루어야만 구조를 이룰 수 있는 시메트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코사이드랄 같은 경우는 단백질만 많아도 그 구조를 정20면체 구조를 만들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RNA와 뉴클레어 캡시드 프로테인이 합쳐진 헬리칼 뉴클레어 캡시드로 라이보 뉴클레어 프로테인 컴플렉스를 이루면서 유전체가 이 바이러스 입자 속에 안에 들어가 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현미경상에서 코로나 모양을 보여주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은 리셉터에 바인딩하는 특징이 있고 리셉터 바인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한 안티바디가 만들어야 되고 백신을 만들고 하는 이유가 이런 스파이크 단백질이 리셉터 바인딩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코로나 스파이크 단백질은 퓨전 액티비티가 있기 때문에 셀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결국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메이저 디터미넌트 포 뉴트럴라이징 안티바디입니다. 결국 가장 뉴트럴라이징 안티바디에 대해서 제일 많이 노출되는 단백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파이크 단백질이 있고 멤브레인 프로테인이 있습니다. 멤브레인 프로테인 여기 지금 모식도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멤브레인 프로테인은 멤브레인을 3번 도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백질 기능을 보시면 앞서 뉴클레어 캡시드 말씀드렸고 멤브레인, 엔벨롭 프로테인, 그 다음에 스파이크 프로테인. 사실 스파이크 프로테인은 리셉터 바인딩 프로테인이지만 바이러스가 바이러스 라이크 파티클을 만들 때 없어도 됩니다. 바이러스 라이크 파티클을 만들 때 있어야 되는 단백질은 이 3개 단백질입니다. 뉴클레어 캡시드, 멤브레인, 엔벨롭. 그거는 제가 옛날 20년 전에 했던 실험 결과에서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코로나 바이러스가 H2라는 좀 특이한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좀 이따가 제가 왜 이게 중요한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프로퍼티를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싱글 스트랜디드 파지티브 센스 RNA 지놈을 가지고 있고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27에서 32kbase 정도 사이즈고 이래서 알려져 있는 RNA 바이러스 중에서 가장 큽니다. 가장 큰 RNA 바이러스고 mRNA 파지티브 센스는 mRNA 기능을 하기 때문에 mRNA처럼 5' 캡이 있고 3' 폴리 A 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형도이고요. 그래서 진1은 이 지놈 전체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스파이크 진, 엔벨롭, 멤브레인, 뉴클레어 캡시드 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의 특징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은 리콤비네이션을 굉장히 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리콤비네이션이 굉장히 잘해서 호몰로거스, 헤테로로거스 리콤비네이션이 다 일어나고 이게 뮤테이션이 굉장히 잘 일어나는 변이가 잘 생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앞서 제가 H2 단백질 말씀드렸는데 플루,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C 바이러스의 H2 진을 가지고 와서 헤테로로거스 리콤비네이션을 해서 일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진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옛날에 리콤비네이션 된 결과입니다. 그 외에 디펙티브 인터피어링 바이러스를 만듭니다. 딜리션을 잘 시키고 그러다 보면은 딜리션이 많이 된 바이러스 중에서 오히려 헬퍼를 인터피어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 DI 바이러스, 물론 모든 코로나가 하는 건 아니고 몇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DI를 만드는데 이거는 뭐냐면 바이러스 타이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때때로 퍼시스턴트 인펙션을 가능하게 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스에서 이 DI가 생긴다는 것은 아니지만 DI가 생길지도 아닌지도 연구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은 리콤비네이션 잘 이루는 것 플러스 디스컨티뉴어스 트랜스크립션을 하고 디스컨티뉴어스 트랜스크립션 때문에 또 다른 뮤테이션이 잘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 때문에 리콤비네이션 잘 일어나고 디스컨티뉴어스 트랜스크립션 잘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스트랜드 RNA 바이러스 특징으로서 뮤테이션이 잘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가 쉽게 생길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mRNA 구조가 3코터미널 네스티드 셀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그림과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다시 좀 아까 모식들 넘어가면 제가 이걸 다시 가져온 이유가 이 폴리머레이즈 진을 만드는 진1은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를 만드는 진1은 굉장히 사이즈가 크다고 말씀드렸죠. 20kb 베이스 정도의 3분의 2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1 프레임 시프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1 프레임 시프트를 하는 이유는 그 RNA가 세컨더리 스트럭처를 이루면서 슈도넛 구조를 이루고 그래서 -1 프레임 시프트를 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프레임 시프트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쭉 리드스루가 된다면 폴리프로테인 A만 만듭니다. 결국 여기까지만 프로테인이 만들어지고 프레임 시프트가 일어났을 때만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가 만들어집니다. 프로테인으로서는 굉장히 만들어지는 프로테인 양은 굉장히 작을 것이라는 얘기죠. 사이즈는. 물론 그래서 이렇게 폴리프로테인으로 PP1A가 만들어지거나 PP1AB가 만들어지고 그 외에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프로테아제, 파파인-like 프로테아제, 3C-like 프로테아제들이 프로테인을 프로세싱해줘서 이렇게 싱글 non-structural 프로테인들을 만들게 되면서 굉장히 레플리케이션 중요한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서 제가 3터미널 네스티드 셀 스트럭처 mRNA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고 사실 증식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넘어가진 않겠고 지노믹 RNA가 mRNA1이고 이 만들어진 mRNA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프로브를 여기를 마지막 진의 프로브를 쓰시면 모든 진을 다 디텍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만든 노던 블럿으로 이쪽 프로브를 썼기 때문에 진 1부터 mRNA1부터 mRNA7까지 다 볼 수 있는 저희는 마우스 헤파타이티스 바이러스를 실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디스컨티뉴어스 트랜스크립션을 해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 앞에 시퀀스가 다 이 부분이 다 똑같이 이어지면서 중간중간 잘라지는 시퀀스를 가지고 있고 앞에 리더 시퀀스를 가지고 있고 이런 특징이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딜리션 뮤탄트가 잘 생기는 레플리케이션 과정에서 잘 생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N 프로테인, 뉴클레 캡시드 이룬 N 프로테인이 당연히 SDS 페이지상에서 가장 메이저 단백질로 나오는 것이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제가 그래서 레플리케이션에서 정말 중요한 진이 뭔지를 옛날에 실험한 걸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진 1과 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진 1과 엔진이 필요하고 이 부분은 딜리션이 돼서 없어도 RNA 레플리케이션에는 중요하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실험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비디온을 만들 때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 다음 실험에서 비디온을 만들 때 N과 M이 있고 SM, 그 당시엔 SM이라 불렀는데 엔벨롭은 사실 너무 작아서 다른 방식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비디온을 만들 때는 스파이크는 없어도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럼 스파이크는 언제 필요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셉터 바인딩 할 때, 셀 엔트리 할 때 필요한 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나 멀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감염이 가능하냐? 뮤테이션이 잘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박쥐에 있던 리셉터가 있는데 이게 바이러스의 A 리셉터가 박쥐에 감염되는데 이것이 중간 숙주에 감염되면서 약간의 뮤테이션이 일어나서 중간 숙주에 감염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감염돼 또 변이가 일어나서 스파이크 진의 제네틱 체인지에서 바뀌는 것이 멀스 때도 지금 다 박쥐에서 유래됐다는 것 말씀드렸었고 멀스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스파이크 진의 제네틱 체인지로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뮤테이션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인수공통 감염증입니다. 지금 사스2도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도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일 때 이 중국에서는 그 라이브 애니멀 마켓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좀 특이한 음식들을 먹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특히 광동지방 음식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양 고양이를 먹기도 했었고 이 당시에 이제 사스가 발생하니까 이 사양 고양이에 바이러스에 대한 RNA가 있는지 검사를 하였습니다. 보시면 이 검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복장을 다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지금 맨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맨손으로 잡고 있었고 사스가 다 끝난 다음에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항체를 검사해 보니까 30% 이상이 사스 라이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미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도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결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이건 2003년도 얘기입니다. 그럼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해서 휴먼에게 왔을까?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휴먼 코로나 바이러스를 살펴봤더니 29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딜리션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특징이 딜리션이 잘 일어나고 디펙티브 바이러스도 생길 수도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경우가 실제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딜리션된 경우입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로 2015년에 이 중국 우한에서 사실 실험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박쥐에서 유행하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아다니고 있었고 이 박쥐에서 봤더니 이 원래 RNA 바이러스니까 뮤테이션이 잘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코스트 레인지 뮤테이션이 일어나서 뮤테이션 잘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예상도를 그린 것입니다. 예상도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할 수 있는 예상을 할 수 있다 하면서 예상도를 그린 게 첫 번째는 호스트 레인지 뮤테이션으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파이크 진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세컨더리 호스트를 거쳐서 사람에게 감염됨으로써 에피데믹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사람에게 직접 감염됐지만 잘 감염되지 않다가 세컨더리 호스트에서 어댑테이션 거치면서 에피데믹 스트레인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이한 특징 중에 하나는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나서 리콤바인 되면서 전혀 새로운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면서 사람에게 바이러스 감염돼서 에피데믹이 될 수도 있다 하면서 리콤비네이션에 의한 새로운 에피데믹을 예측하였습니다. 물론 아직 지금 이 팬데믹이 진행 중이고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반 특징은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 friend, KSMCB, good friend.